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도로 한국당, 도로 국민의당 이렇게 이름을 달아봤는데요.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동치는 민심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은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질문 그대로입니다. 빨간색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권 심판론을 얘기한 건데, 자, 파란색 그래프랑 함께 볼까요? 46, 47, 49, 이번에 43으로 뚝 떨어졌고요. 반대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이렇게 차이가 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이렇게 비슷한 수치까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거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구치장,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것은요, 이번 총선에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냐. 그러니까 지지 정당하고 상관없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바램을 물어본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여당 후보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예. 올 2월 둘째 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그것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물론 오차 범위 이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뭐 이제 오차 앞뒤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 자체가 여당 우세에서 야당 우세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지금 일반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현종 의원? 자, 보시면요. 지금 이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1월 달부터 뭐가 있었죠? 바로 1월 8일 날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전격적인 보복 인사가 있었죠. 그 이후에 1월 23일 날 검사들에 대한 좌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직제 개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의 중심이 뭐냐면, 뭐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문제도 있었지만, 예. 검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이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울산 그 선거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의 전모가 사실 국민한테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바뀌었다 보니까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여론의 상당히 어떤 반등의 어떤 한 것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 기여하는 게 많지 않는가라는 지금 이제 분석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주로 그런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예.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대처는 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은 검찰과 지금 법무부 간의 갈등인데, 거기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면에서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검찰이 너무한 게 아니냐, 너무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그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즉 추미애 장관이 강자가 되고 검찰이 약자가 되어버린 국면이 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한 김혜영 의원이나 여당 내에서 자꾸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예. 바로 이 여론의 흐름 자체가 꺾였다. 네. 이것 자체는 상당히 여당에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을 놓고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본인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주제 설명해 드릴 때 도로 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달아봤었는데, 최진봉 교수, 예. 왜 이런 이름이 달린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통합을 하잖아요. 지금 통합해서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 이제 탄핵 때 분리돼서 나가신 분들, 그게 이제 원래는 바른정당 만들었다가 바른미래당 가셨다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됐죠. 예.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결국 이제 미래통합당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럼 그 전에 새누리당 같이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분리돼 나갔다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예요. 물론 뭐 전진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이 또 들어오긴 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예.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예전에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새로운 세력들은 들어오지 않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참여했다가 빠지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비판 때문에 왜요?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그러면 지도부가 지금 사실 2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명, 원래 4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2명만 확정이 됐는데 예. 그 2명이 원희룡 지사하고 이준석 이제 비전위원장인데 예. 이 2분 빼고 2명이 더 들어가면 원래 8명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다가 4명 더해서 12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보인다. 그다음에 원래 멤버도 그러면 예전에 새누리당이니 이게 뭐 새로운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시면 구자원장님? 이게 일단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는 원래 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이 한나라당 출신이고요. 예. 이준석 비전위원장도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멤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과거 그러니까 탄핵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새로운 정당이냐, 새로운 그 미래가 있는 통합당이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 신당 창당을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과연 합류해서 새로운 중도 보수를 표방한 정말 좀 규모가 커지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모습만으로는 과거 도로 한국당, 도로 새누리당 이 국민의 인식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어제 뉴스타탄에서 소개해드렸던 얘기 있죠. 미래통합당의 당 색깔, 밀레니얼 핑크 색깔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좀 쓰기 어렵겠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글쎄 그것은 통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언론 보도에만 봤고요. 저희들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후보자들이 짙은 빨강색 현재 쓰고 있는 특히 그 선거운동용 복장이나 홍보물을 지금 색깔을 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변경하더라도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 네. 발표를 했는데 그거 못 쓰겠다. 이미 옷 다 찍었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밀레니엄 핑크라는 색깔이 조금 이제 분홍빛 색깔. 네.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제 그 벚꽃 피고 뭐 꽃이 하면 주로 그런 색깔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뒀고 또 특히 이제 예전에 하여튼 강한 보수, 빨간색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중도로 왔다. 예. 이런 어떤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밀레니엄 핑크 색깔을 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운동원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색깔을 찾아 전부 다 파카 같은 옷이라든지 다 옷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 바로 6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 운동원들이 다 하긴 그렇고 또 이 색깔이요 조금씩 색상들이 좀 다르게 나와요. 이게 그냥 각 운동원마다도 조금 색상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이거 바꾸려면 돈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럼 뭐 선거 비용 또 새롭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김재원 의원이 아니 기왕 빨간 거 쓰는 거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당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거 쓰면 야 그 당이 그 당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안철수 지금 전 대표도 색깔을 좀 다르게 지금 쓰자 하니까 이게 옛날에 또 민중당이 쓰던 색깔이라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번 선거는 이 색깔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죠.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인데 신당 명칭이 국민의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국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입니다. 오늘 오전 안철수 창당위원장 목소리 왜 다시 국민의당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 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그레이드된 국민의당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의미에서 국민이 이긴다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용 가능하다는 구두의 허가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최진봉 교수. 네. 예전에 국민의당이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당이 여러 번 이게 뭐 다른 당 갔다가 이렇게 좀 돌아왔는데 또 국민의당을 쓰겠다고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발표는 업그레이드된 국민의당이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또 도로 국민의당이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안철수 그 지금 전 대표 이분의 어떤 그 예전에 갖고 있던 이미지가 그대로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만드셔서 물론 처음에 녹색 바람을 일으켰지만 결국 지금 당 색깔도 바꾸려고 하고 새로운 어떤 중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는 모습이었는데 당 이름을 예전처럼 똑같이 국민의당을 쓰게 되면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또 오버랩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볼 때는 이게 변화의 모습이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약간 조금 더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당명은 좀 바뀌었지만은요, 이 당 색깔이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는 이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 그러니까 파란색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색깔이었고요. 이번에 국민의당은 오렌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핑크색 가까운, 빨간색 가까운 그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부처장의 해석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러니까 당명은 같지만 색깔로 보면 지난 총선에서는 그 여당, 그러니까 당시 이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이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정당이었다라면 이번 총선에서는 그 야당,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이 지지층을 겨냥한 국민의당으로 새로 탄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위원장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선관위가 이렇게 국민당 못 쓰게 한 게 본인이 이제 탄압을 받아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도층의 여러 표심들을 본인이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도층의 표를 흡수해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3당으로 창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위원장의 바람이 총선에서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볼 일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다른 당이 하나 또 출범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름이 민주통합당입니다. 이것도 어서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썼던 이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이래요. 명확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세 당 중에 결국은 이 세 당에서 남아있는 분들은 지역구가 대부분 호남이에요. 호남. 네. 그러면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이 호남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의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그 향수를 불러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저는 일부러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호남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거기서 당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향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향수를 노리고서 아마 이름을 저렇게 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전에 손학규 대표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17일 날 통합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반대함으로 해서 민주통합당 글쎄요 창당되기가 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2012년에 그 민주통합당을 출범시킨 그 장본인이 당시 손학규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포섭해서 이제 민주통합당을 그 출범시켜서 2012년 총선을 치렀었는데 글쎄요 8년 뒤에 다시 또 민주통합당의 대표를 손학규 대표가 노린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 당명하는 걸 보니까 우리 소송에서 상호 관련 소송, 제품 관련 소송이 많거든요. 유사명칭 사용하지 마라, 유사상호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법원이 골머리를 놨는데 그 중에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발음이 비슷한가, 또 의미가 어떤가를 보거든요. 근데 저분들 계속 당명을 바꾸는 거 보면 의미도 같은 것 같고 이름도 비슷한 것 같고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제품이다. 새로운 당이라는 그런 인식은 잘 못 주게 되는 거 보입니다. 뭐 이름은 그렇더라도 새로운 정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뉴스탑10에서는 4.15 총선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김해이장 출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남해 이장이 바른 표현입니다. 잘못 언급된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아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라는 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